자, 조화의 법칙이란 중심별이 있고, 예를 들어서 태양이죠. 그 다음에 그 주위를 행성이 도는데 지구가 돌죠. 근데 뭐 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수금, 지, 화, 목, 토, 천해, 명 다른 녀석들도 있잖아. A가 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P도 돌고 있어. 그러면 이 태양을 중심으로 얘네들이 각각 반경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반경 뭐 RA, 그 다음에 B는 뭐 RB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전을 하는 동안 이 반경 R이랑 그다음 얘네들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 T랑 R 3승이랑 T 제곱이랑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라는 게 조화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돌면은 시간도 더 오래 걸린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데 오류가 좀 있어요. 자, 그 디테일을 이제 체크를 해주자면은 먼저 보통의 쉬운 문제들은 중심별 센터에 두고 공전하고 있는 게 딱 원운동일 겁니다. 등성 원운동. 그래서 반지름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를 하죠. 그런데 이 조화의 법칙은 타원 궤도에서도 만족을 해요. 원 궤도가 아니라 타원 궤도에서도 만족을 해요. 근데 타원 궤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요거를 장반경이라고 하죠. 그러면 장반경의 세제곱이 주기의 3승 주기의 제곱과 비례한다 라는 거야. 그래서 원운동이면 반경을 넣으면 되고요. 타원이면은 장반경을 넣으면 되고, 얘는 증명하기가 쉽습니다. 얘는 조금 빡세요. 일반고에서는 이거는 묻질 않아요. 대학교 입시할 때까지도 묻지 않고요. 이거 보이는 거는 이제 연가고에서는 나와요. 연구하고 내신에서 나오는데, 연구하고를 준비하는 학생이면은 이 전에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들어가서 보통 이 난이도는 2학년 때 배우니까 그때 하셔도 됩니다. 일단 왼쪽 것만 할 줄 알아도 충분해요. 왼쪽 걸 가볼게요. 자, 원궤도에서 R3성 T제곱을 보여주면 되는데 이제 배경 지식이 필요하죠. 일단은 이거 왜 돕니까? 구심력을 받고 있으니까 원운동이 가능한 거죠. 근데 구심력의 근원이 뭐죠? 만유인력이죠. 구심력은 어떻게 쓸 수 있나요? M R분의 V제곱, 만유인력은 G R제곱분의 MM 이렇게 쓰면 되죠. 상황을 이제 다 설정을 해야 돼요. 라지 M은 중심별, 질량. 그 다음에 스몰 M은 돌고 있는 녀석, 행성의 질량. 그 다음에 R은 중심 간 거리예요. 중심 간 거리. 그 다음에 V는 이 스몰 M이 돌고 있는 속력. 그 다음에 G는 만유인력 상수. 이거 증명할 때는 이제 각 문자들이 뭔지를 다 써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써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스몰 M이 없어지고 여기 R도 없어집니다. 오잉? 그러면 V제곱은 R분의 GM만 남죠. 자, 이 상태에서 주기를 불러와야 되는데 주기 T를 어떻게 쓸 수 있죠? 시간은 속력분의 원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둘레를 달린다라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2파이r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해 주면 돼요. 그래서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r 제곱 r gm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다 상수를 몰아볼까요? t 제곱분의 r 3승, 오른쪽에는 4파이 제곱분의 gm 이렇게 되죠. 요게 일정한 값이죠. 만유인력 상수 들어있고 중심별의 질량 들어있고 나머지 다 상수니까.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해서 R 3승 비례의 T제곱 우리가 이제 이렇게만 외우고 푸는 거야. 근데 내가 권하는 거는 비례해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중심별의 질량이 들어간 이 등호가 들어간 식을 외웠을 때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또 따로 있어요. 당연히
얘를 외우고 있는 게 더 고급입니다. 이거를 외워두세요. 알겠죠? t제곱은 r3승에 비례해. 그냥 비례해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외우시기를 권하고, 이거 말고 이제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구심력을 쓸 때 다른 기호를 쓰는 거죠. mr 오메가 제곱이라고 쓰는 거죠. g r 제곱 mm.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거 증명문제 내면은 스몰 m은 돌고 있는 공전하고 있는 행성의 질량, 그 다음에 r은 두 천체의 중심 간 거리, 그 다음에 라지 m은 중심별 질량, g는 만유인력 산소. 수행평가 할 때는 이런 거 써줘야 감점 안 돼요. 오메가는 각속도, 공전 각속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이제 스몰 m이 약분이 되고 r3승 닷 오메가 제곱은 gm 하고 나오는데, 주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또 있죠. 주기 t를 r분의 v분의 2파이 r 말고 이제 각속도 오메가 분의 한 바퀴라는 각도 2파이 라디안 이렇게 써도 되죠. 이거 대입하면은 r3승 t 제곱 4파이 제곱 gm 이동하면은 똑같은 모양 나와요. 서비스로 하나 더 가르쳐 줄게요.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M1이라는 제법 M1이라는 별과 M2라는 별이 있는데, 질량이 어느 한쪽이 굉장히 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얘가 돌고 있는 궤도랑 그림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잠시만. 이렇게 그려야지. M1, M2 이런 식으로. 그래서 M1은 안쪽에서 이렇게 짧은 반지름으로 돌고, M2는 이렇게 큰 반지름으로 돌고, 이런 게 가능하죠. 둘이 질량이 비해 어느 한쪽이 굉장히 크지 않을 때, 어느 한쪽이 굉장히 크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만약에 M1이 M2보다 매우 크면 M1은 안 움직일 거야. 왜냐면 만유인력은 똑같이 작용하는데 질량이 크니까 가속도가 작을 거 아니야. 굉장히 작은 요거 M2. 그러면 M2만 혼자 도는 거야. M1은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질량 중심에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요 자리가 질량 중심이 되는 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런 반지름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질량 중심에서 M1까지를 R1이라고 삼고요. 질량 중심에서 M2까지의 거리를 R2라고 삼으면 이 R1과 R2가 바로 얘네들의 원운동하는 반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식을 이렇게 써보죠. 일단 M1 입장에서는 너는 구심력이 몇이야? M1 R1 오메가 제곱이야. 너 구심력 어디서 났어? R1 플러스 R2 거리의 제곱분의 GMM. MM이 아니라 M1 M2죠. 이 만유인력에 의해서 나 돌고 있어. 자, 그러면 M2한테도 M2야 너는 구심력이 몇이야? M2 R2 MR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 그리고 만유인력은 똑같아요. 이게 사실. 나는 이런 구심력으로 돌고 있어. 자, 이때 이제 주의할 게 질량 다르니까 M1 M2고요. 회전 반경 다르니까 R1 R2인데 오메가는 똑같죠. 왜 오메가는 똑같냐면은 둘 사이에 딱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위치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1이 한 바퀴 돌 때 당연히 M2도 한 바퀴 돕니다. 그러니까 이 오메가가 같아요. M1과 M2의 오메가는 당연히 같아요. 자, 여기에서 어떤 산수를 하시면 되냐면 M1과 M1을 약분을 하고 M2와 M2를 약분을 한 다음에 두 식을 덧셈을 합니다.
R1 플러스 R2의 오메가 제곱, 오른쪽은 R1 플러스 R2의 제곱분의 G M1 플러스 M2 이렇게 되죠. 자, 요거 왼쪽으로 보내면 R1 플러스 R2의 3승, 그 다음에 오메가 대신에는 뭐 대입할 거냐면은 각속도, 속력, 그러니까 시간분의 거리죠. 주기분의 한 바퀴 2파 이거 대입할 거예요.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우변에는 뭐가 남았냐면 G M1 플러스 M2 남아요. 자, 상수 오른쪽에 넘기고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t 제곱분의 R1 플러스 R2 3승 4파이 제곱 G M1 플러스 M2가 되는데, R1 플러스 R2가 뭐냐면 두 별 사이의 거리예요. 이 두 별 사이의 거리를 뭐 R이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쌍성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쌍성, 질량이 어느 한쪽이 크지 않아서 둘 다 원운동하고 있는 상황이야. 서로 대칭적인 위치를 유지를 하면서. 이런 경우에도 주기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두 별 사이의 거리의 삼승과 주기의 제곱이 비례한다가 되는 겁니다. 자, 얘는 만약에 M1이 질량이 매우 커지면요, 만약에 M1이 M2보다 질량이 매우 커지면요, 질량 중심은 이제 M1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R1은 0이 돼버리고요. 자, 그럼 써봅시다. R1은 0이 돼버리니까 R2의 3승 T제곱 4파이 제곱, M1이 굉장히 크다면 M2를 쓸 필요가 없죠. 그냥 GM1만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유도했던 그냥 가장 심플한 형태의 조합 법칙과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돼요. 자, 뒤에 있는 거는 서비스예요. 일반고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연가고 수업에서만 보통 등장합니다.